오늘 약간은 조금 좀 볼 게 하나 있는데, 자, 물류 관련주를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광저우, 뭐 寧더도 좀 봉쇄기인가 봐요. 지금 베이징도 봉쇄가 돼 있고, 이게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중국의 주요 도시가 전부 다 멈췄는데, 광둥성 광저우, 여기도 그렇고, 푸젠성 寧더, 여기도 일부 교통 통제 돌입했대요. 여기가 지금 추가로 봉쇄가 될까 어떻게 될까 지금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물류 관련주, 제가 얼마 전부터 육상 물류 관련주 좀 신경 쓰라고 그랬죠. 이 친구들이 흐름이 수상해요.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돼서 만나는 게 이런 거죠. 바로 뭔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그죠? 최악의 물류 대란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하이 봉쇄로다가 약간 풀린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위기고, 미국 매체 CNBC에서 상하이는 전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한 항구라고 그래요. 여기를 봉쇄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물류 대란을 일으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한번 지금 물류 이 중단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도 지금 이 컨테이너 마우선들이 일주일 이상 기다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해상 물류가 안 좋아지는데, 그럼 육상 물류가 이러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육상 물류 관련 중에 인터지스, 한익스프레스, 유성테니스, KTC, 한솔로지스트에서 동방이 있어요. 이렇게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예전에 뭘로 강했었냐면 특히 이제 KCTC나 동방 같은 경우에 그 쿠팡의 물류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KCTC 먼저 볼게요. 이때 쿠팡이 막 나스닥 상장하면서 막 물류에 대한 호재로 뭐 나스닥 상장하고 물류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추세를 깼거든요. 이때 깼다가 기가 막히게 시켜서 돌려놨어요. 내가 추세를 유지해주겠다는 얘기죠. 추세가 우상향이 된 거예요. 우하향하다가 돌아선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목표가 여기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바로 팔아야 돼요. 뭐 전고점까지 더 가기 힘든데, 지금 사기엔 KCTC는 좀 애매해요, 위치가. 그래서 주봉을 끌고 와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이 친구는 딱 5주선에서 매수해요. 저런 식으로 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주선을 찍고 나가기 때문에 5주선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얘기죠. 단 2% 3%도 돈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얘기. 어디서 사냐? 요렇게 21선에 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슈가 떴을 때 우리가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뉴스가 뜨면 차트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월봉 전오픈트에서 뜨는 뉴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일봉에서 봤더니 요렇게 240선 깨놓고 옆으로 가는데 거래량이 들어오죠. 매집봉이 하나, 둘, 셋, 넷. 니들 뭐냐? 니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니들이 상하이 폐쇄된 거랑 뭔가를 알고 있구나. 돈 벌려고 하는 거였죠, 뭐. 그냥 21선 그차 사서 버티면 돼요. 깨면 손절. 이쁘다는 얘기죠, 차트가. 물론 내일 같은 날 바로 뛰어나갈지 안 뛰어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런 폐쇄와 관련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 매수. 요 깨서 만약에 추세 깨졌다. 그럼 바로 손절해야 돼요. 그럼 깨서 떨어지면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항상 선차트 뉴스예요. 봉쇄령이 조금 해제되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깼을 때 망설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추세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자, 동방도 보면 똑같은데 동방은 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섭긴 해요. 이 친구는. 많이 올라간 친구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동작이 이런 자리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추세가 아직은 살아난 거예요. 추세 턴이 이루어진 거죠. 추세 턴. 더 이상 우리가 우하향 안 할 거야. 멈춰서 이렇게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 자리에 있다. 3625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주봉에서 보면 자, 여기 50주 근처에 있죠. 이쁜 거예요, 차트가 지금. 예, 물론 이전 저점들 깨면 당연히 이제 손절해야 되고, 일봉에서 봤더니 이렇게 하단부에 예전에 앞전에 매물대를 뚫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가 됩니다. 이걸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안 깨는 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자, 추세는 왜 중요하냐면, 도대체 추세 턴이 뭐야? 뭐가 추세가 턴이 됐다는 겨, 저 사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추세 턴은 월봉에서 5개선 돌파 안착하는 순간 추세 턴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제넥신 들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까 모든 종목은 다 추세 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 제넥신은 월봉 차트예요. 추세 턴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계속 오향이잖아요. 계속 오향. 쭉 오향이에요. 그죠? 이렇게. 계속 오향. 우리 오향합니다. 그러면 추세 턴이 이루어져야 주식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이 보이지 않죠,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계속 오향. 언제 추세 턴이 되냐?
5개월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찍고 나가는 최소한 3개월의 과정이 걸려요. 3개월.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20개월선을 깨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렇게가 돼요. 여기서 깼을 때 완전히 무너졌죠. 여기까지. 엄청 무너졌어요. 돌파해주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또 깼죠. 못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만약에 어떤 종목이라도 이 친구도 만약에 지금 KCTC나 지금 동방처럼 아직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어떤 이슈가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20개월 선에 자리가 좋고 이슈가 좋아서 샀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떠도 저걸 깼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지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요새 나한테 많이 혼나네. 20개선 깼죠, 이때. 어머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때 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2달 뒤에 실적 발표인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래. 이거 왜 파냐, 이거를? 여기 20개선 깼잖아요. 이런 뉴스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트 나온 다음에 뉴스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20개선 깨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개선을 지켜준다는 건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깼죠. 근데 돌려놨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추세의 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턴. 지금부터는 5개월선만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많이 뛰진 못하겠지만 일단 20개월선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가겠죠. 근데 이 각도가 너무 세서 바로 가기보단 한 6, 7개월 옆으로 갈 거예요. 그 와중에 단기 반등할 수 있는 이 정도 상황은 돼 있습니다. 왜? 이슈가 있잖아요. 살아있고. 일봉에서도 어째 낮죠, 지금. 그러니까 이전 졌던들 기준으로 깨지 않은 선상에서 좀 굉장히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두 친구는 그렇다 치고 이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걸 먼저 볼게요. 점점 좋아지는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한솔로지스틱스는 대장주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위치가 높아요. 내가 들어갈 위치가 별로 없어. 여기서 들어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목표가가 여기인데 여기 목표가에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난 여기서 팔 건데 지금 쓰리봉이잖아요. 이렇게 주봉에서. 아무리 그 물류 관련주가 좋다고 해도 쓰리봉 고점에 사야 되나? 안 사죠. 샀어도 여기서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패스예요. 근데 대장주니까 앞전에 여기서 상한가 갔었거든요. 거의 옆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더 빨리 뛰어나갈 수는 있어요. 대장주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준선 잡고 난 여기 241선이나 21선 잡고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할 거야. 요 정도 실력 되시는 분들 이거 하셔도 돼요. 대장주니까. 대장주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솔로지스틱스가 갑자기 또 상하이 폐쇄라든가 중국의 폐쇄가 점점 더 확산된다거나 길어진다거나 노미숙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빵 때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고 대신에 이제 제가 좀 이쁘게 보고 있는 게 예전부터 한익스프레스하고 이제 유성TNS거든요. 일단 유성TNS는 오늘 뛰었어요. 목표가를 찍고 왔어요, 이 친구가. 큰 목표가는 아니었는데 너무 소심해. 유성TNS인데 예전에도 제가 선을 거놨어요.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겠구나. 오늘째 이거 찍고 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는 월봉에서 위치도 낮아요. 근데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놨죠.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20개월 선도 뚫었어요. 잘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제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주봉을 봤더니 역시나 이선 찍고 나가니까 이 친구가 좋다고 그랬죠. 이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순간 사고를 치더라고요. 몇 프로 갔더라, 오늘? 어제 한 10% 갔다 왔어요. 이때부터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제가 5%가 고점에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틀 만에 12, 3%는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날아가는 거 내동매매 안 해도 12%, 10%씩 날마다, 그죠?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보는 게 좋아요. 이 친구가 끝났냐? 끝났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자, 여기서 240원 깼는데 처음에 깼을 때 단기 급등하는 건 바로 매도해야 돼요. 이건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요. 자, 근데 지금은 충분한 가격 기간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매집하시면 여기서 판다? 또 하나 차트에 정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 며칠 설명드렸거든요. 자, 하나 이게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지 20개월선 기준으로, 21선 기준으로, 241선 기준으로 자리를 깼어. 처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쭉 밀었어. 대량거래가 빵 터졌는데 여기 21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황금일선. 근데 21선을 뚫는 대량거래가 터지고 올라갔다 얘 찍잖아요. 여기서 바로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많이 보여줘요. 이런 차트는 많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딱 사고 칠 자리 사고 친 거예요. 맛있게 얘기하면. 자, 이때 대량거래 들어왔죠. 4월 23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더욱 관심권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매물자한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절대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 계속 얘기했었어요.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던 물량보다를 다 잡은 대량거래 여기서 터졌죠. 이 친구는 날아가다 21선만 찍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21선 안 깨는 사람이 매수해요. 이 친구가 사고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랬더니 어제 살짝 올라갔죠.
이렇게. 그 시장 안 좋은데 5.86불. 어제 시장 좋았구나. 그래 놓고 오늘 또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끝났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린 여기서 안 사죠. 얘가 목표가인데 여기서 사면 어떻게 해? 목표 나는 8짜리인데 우리는 팔 건데 여기서 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매번에 말씀드리지만 윤석권님 어서 오세요. 우리는 음봉에 살 거예요. 음봉에. 더 올라가면 우리 거 아니죠. 뭐 더 올라가면 저기 세력분들하고 가지신 분들 이거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홀딩하고. 저 같은 경우 사실 이거 웬만하면 이런 거 홀딩 하는데 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 거고 우린 기다려야죠. 어디까지? 이 친구가 240을 찍고 나간다거나 이렇게 5에서를 찍고 나간다거나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띠락률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안 사고 있었더니 21선이었네?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 다시 뛰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띠락률이 커요. 자,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나네. 저기 하나 잠깐 보고 갈게요. 대동금속 나와라. 어딨냐? 종목을 많이 봐가지고. 자, 대동금속을 보겠습니다. 자, 대동금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지금 똑같이 유성 TNS처럼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 대량거래가 들어오고서 241선 밑에서 땅 떨어지고 대량거래가 들어오고서 개인들 물량을 뺏는 꼬리 매집봉이 들어왔습니다. 요 21선 얘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 대량거래가 터지면 올라갔다가 21선 찍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요럴 때 대량거래 말고 요 우상향에서 대량거래 찍을 때, 우상향에서 찍을 때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있으면 찍으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졌냐? 평 날라갔죠. 이거 찍고서, 그죠? 여기서 샀어도 수익이 꽤 크고, 여기서도 큰 거예요. 자, 꼬리 달았는데, 끝났냐? 안 끝났다고 그랬죠. 다시 사야죠, 이 자리가 오면.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올라갔죠. 또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만도 꽤 돼요, 수익이. 자, 근데 이 친구 안 끝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다시 떨어져서 5일선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내일부터 241선 안 깨고 또 날라간다. 바로 딱 뛰어요. 그러면 이제 스틸주에 의해서 이제 금속주 뭐 이런 게 뛰는 거예요. 막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뭐 부광철강인가? 까먹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뭐 대동금속이 지금 꼭 사서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차트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13,000원이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10,000원대부터 말씀드렸으니까 30%가 넘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린 것 뿐이지. 샀다 팔았다는 기법도 좋은 것 같아. 하도 요새 트렌드가 꼬리래요, 꼬리. 시간에 상한가 가서 다음날 바로 떨어지는. 노미선님 왜 그러셨어요? 지금 열심히 일동작 설명했는데. 종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종가에서 파는 주식인데. 제 생각에는 내일 뛰면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걸로.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내일 제가 만약에 어차피 뛸 거 아닌데 아침 시초까지 뛰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종가에 샀다는 얘기는 내일 수익 보실 확률이 커요. 근데 이제 그때 수익 보고 팔았더니 뭐 상한가 가면 저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저라면 사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라면 제가 종가에 샀다. 그럼 다음날 뛸 때 바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수익은 나실 것 같은데요. 시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잠깐 보고 갈게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동작 같은 거. 일동작 주주분들이 알면 또 다 혼나겠다.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밑에서. 그래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엄청 위험한 주식이잖아요. 그러고 지금은 변동폭도 세잖아요. 이런 주식 웬만하면 감당 안 돼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위험해요. 근데 물론 다행히 시간에 좀 올라가 있으니까 내일 같은 날 갭 뛰어서 올라가면 아마 여기 맞을 확률이 커요. 61,000원대. 웬만하면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커요. 이거 뚫어주면 여기 가거든요. 73,000원대. 그래서 이 정도쯤에 차익 실현하고 그냥 다음에는 좀 낮은 종목들 하시는 게 좋아요. 낮은 종목들. 자, 어쨌거나 유성 TNS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친구가 여기밖에 못 간다는 게 좀 그렇다.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익스프레스에 아직 안 갔어요. 인터지스랑. 자, 한익스프레스를 보면 이 친구도 아주 좋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사실 만약에 저한테 지금에 와서 살 건 없어요. 지금에 예전에는 유성 TNS를 샀으면 했거든요. 좋아가지고 여기서 딱 살려고 일봉에서. 지금 다른 종목들 사는 바에 못 샀는데 이 친구를 놓쳤는데 한익스프레스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지금 또 뭐 살려고 그러면 한익스프레스를 제가 살 확률이 높죠. 자,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잖아요. 그죠? 물론 20개월에 막혀있긴 한데 이 친구도 일단 짧게 뛰면 짧게밖에 못 돼요. 일단은 요게 생각보다 매물대가 좀 세요. 얼마냐면 6,700원쯤이 되니까 10% 정도? 이렇게 오늘 유성 TNS 올라간 만큼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10%잖아. 주봉에서 보면 추세가 이쁘죠. 잘 살아있잖아요. 잘 살아있는 거예요, 추세가.
잘 살아있는데 이 상태를 끌고 그대로 일봉으로 오는 거예요. 문제 21선 깨면 손절해야 되겠지만 사실 하이익스프레스는 손절 의미도 없어요. 이 친구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밑에서 사면 돼요. 더 빠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단단해서. 자,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거래량이 크게 변화가 없긴 하지만 앞전에 거래량이 살짝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 하나 들어왔죠. 얘가. 이 친구가 좀 작은 것 같아도 요 정도는 싹 잡는 거래량이 원체 거래량이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자, 근데 순간 거래량부터서 안 못 잡아요. 근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거래 터지고 조정을 주고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는데 20선 찍었죠. 아, 금방 설명드렸죠. 제가. 20선 찍었다고. 이렇게 20선 찍는 자리. 이렇게 찍고 나면 빵 뛸 확률이 있어요. 이 친구도 뻘쭘하게 유성태 인에서 10% 가요. 이렇게. 간다니까 진짜. 그러면 요 근처에서 일단은 뭐 80%좀 매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월봉의 이 변곡점이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해요. 이게. 그럼 매물대가 되게 저기서 안 팔면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또 한 일주일 또 들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멤버님들은 거의 이제 눈에 익죠. 거의 다 익죠. 급등 차트면서도 안전한 급등 차트 하는 거 같잖아요. 저는 그죠? 안전해요. 내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채널 홍보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자, 인터지스인데 이 친구가 100점 만점은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 많이 올랐다 우상향했다가 지금 추세 턴을 해놓는 중인데 이렇게 20개월에 막혀있기도 하고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일봉에서 행동과 패턴이 좀 이뻐요. 예, 주봉에서 보면 일단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죠. 이렇게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이쁘기 때문에 얘도 한번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잘 갖고 있거든요. 일봉을 끌고 왔더니 또 기가 막히게 세력분들께서 살짝 개입을 해주셨네. 자, 보겠습니다. 240대 깨놨죠. 밀었어요. 대량 거래가 한번 살짝 빵 터졌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익스프레스랑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다. 근데 21선 지켜주고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바로 급등할지 이렇게 천천히 갈지는 몰라요. 이게 지겨서 팔 때도 있거든요. 지겨서 팔았더니 꼭 날라가요. 이게 그 무림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겨서 팔았더니 막 다음날 막 20몇 %씩 올라가고